반갑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과 처음 이제 진도를 나가볼 거고요.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진짜 오래 전에는 한 5년, 6년 전에는 중학교 1학년들 학생이 이 집합을 배웠어. 여러분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랑 다음 시간에 딱 배우게 될 이 내용. 그 말인즉슨 중1 친구들도 이해를 하고 시험도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힘을 빼고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집합이라는 것을 볼 건데 이 집합이 무엇이냐? 너네 얘가 가지는 뭐 대략적인 국어적 의미는 알고 있죠? 학교에서 집합해라 라고 하면은 뭐 하는 거야? 모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좀 운동장에 막 사람들 많이 놀고 있는데 야 집합해! 이러면 누가 모일 거야? 그치? 이러면 뭐 그냥 대충 쳐다보고 나는 아니겠지 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인 것을 갖다가 집합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쌤이 한번 적어 볼게요. 집합은 모임은 모임인데 대상이 분명한 것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운동장에다 대고 야 3학년 1반 모여라 라고 하면은 딱 3학년 1반만 모이게 되겠지. 그치?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잘생긴 사람들 모여라 갈 거야? 알겠어. 내가 봤을 땐 뭐 나쁘지 않아요. 둘의 외모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자, 어쨌든 그렇게 잘생긴 거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거야. 나중에 뭐 너네 여자친구들이 봤을 때 야 우리 남자친구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스타일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요런 거는 좀 객관적이 돼야 되는 건데 주관적인 것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 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기준을 수치로 한번 잡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수 중에서 10보다 작은 (3) 의 배수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0보다 작은 3의 배수 뭐 있습니까? 3이랑 6이랑 얼마? 9. 그지? 딱 요런 집합을 얘기를 한다면 3, 6, 9가 나와지게 되겠죠? 이때 이 개개인 하나하나를 갖다가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알겠죠? 오늘 첫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 듣는 용어도 많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합을 표현을 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요거예요. 중괄호. 자, 여기 안에 원소 369 이런 것을 이제 적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집합을 표기를 할 때는 여기 적는 거는 대문자로 이제 적어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문자가 들어갈 때는 그 소문자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원소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은 A에 속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집합 안에 7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7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호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 주냐면 3이 A에 속한다라는 걸 3, A 쓰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게 속한다라는 기호예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포크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7은 A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겠니? 해서 여기까지 해서 집합이랑 원소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나타내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쌤이 아까 집합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걸 이제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적었던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집합 안에 나열했다. 알겠지? 그게 바로 원소 나열법. 그러니까 뭐 A는 3, 6, 9를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또 처음 보는 건데요. 자, 쌤 뭐라고 적었죠?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숫자로 갖다가 일일이 다 적어낼 수도 있지만 저게 되게 광범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조건 제시법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표기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A라는 집합이 X를 원소로 가죠. 근데 그 X가 어떤 X냐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X바 X는 10보다 작은 3의 배수. 자, 요렇게 적어준 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쌤, 여기 뭐라고 있니? X 바 X는. 됐어?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 얘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데 얘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해주는 거라고? 뒤에서 해주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만 표현 방법은 서로 다른 거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 이건 별거 없습니다. 별거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많이 또 쓰이긴 해요. 그냥 그림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요렇게 뭐 약간 사각형 형태로 이제 나타낼 때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낼 때도 있어. A라는 집합에 누구 들어가냐면 3이랑 6이랑 9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는 컴마는 찍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법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집합을 표현을 해주는 방법인데 뭐 크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유한 집합. 유한하다라는 게 가지는 의미, 뭐 여러분들 게임 하니까 알고 있을 건데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3, 6, 9 딱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요런 집합을 갖다가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알겠니? 아니 뭐 다른 거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를 집합으로 쌤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뭐 들어가니? 1, 2, 3. 꽤 많지. 많지만 끝이 있잖아. 끝이 얼마예요? 100이지, 그치? 그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되겠어? 자, 유한한 게 있으면 이제 끝없이 많은 그런 원소를 가지는 집합도 있는데 그게 바로 무한집합이 되겠고요. 무한집합은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뭐 B라는 집합으로 잡아보자. 쌤이 아까 여기 10보다 작은 3의 배수라고 했지. 근데 이 10보다 작은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3의 배수를 적어보시오라고 한다면 뭘 적을 수 있을까? 3, 6, 9, 12. 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다 못 적지, 그치? 그지?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3개 찍어주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무한집합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게 돼요. 되겠어요? 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는 그런 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집합. 앞에 공자 보이죠? 이거는 원소가 몇 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할까? 없는 것. 알겠지?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15의 배수라고 한다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집합을 얘기를 했는데 원소가 안 들어가. 자, 그런 공집합을 갖다가 기호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0하고 땡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집합기호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그런 기호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쓰지 않고 공집합은 이걸로 나타내게 될 거야. 되겠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 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기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기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자,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날 거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약속인 거야. NA. 얘가 3이 되는 겁니다. 됐니? 이 표기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적으시오 라는 뜻이야. 됐지? 그 다음에 뭐 요거 다 똑같은 거니까 요거 한번 볼까? 얘는 NA가 얼마일까? 여기는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100개가 되겠지. 1부터 100까지 있으니까 얘는 100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것도 공집합이잖아. 쌤이 N 공집합 이렇게 적었어. 그 말인즉슨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요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까요? 없어.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얘는 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호들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이제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냥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것들에만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사실 이 앞부분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시험 문제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일단 워밍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 문제는 교재를 이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야, 키가 작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150이 작은 거야? 160이 작은 거야? 그런 거 없잖아, 그치?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집합이 아닙니다.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넘어갑시다. 기준이 없죠? 3번,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야, 이거는 혈액형이 B형이다라는 건 딱 정해진 거잖아. 이건 집합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맞습니다. 자,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자, 이 가깝다라는 것도 애매한 거야. 170cm에 가깝다라는 게 169.9999999 이렇게 되는 게 가까운 걸까? 169가 가까운 걸까? 이런 기준이 이상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이 아닙니다.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4, 5, 6, 7, 8, 9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딱 있겠죠. 그지? 그래서 집합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5번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칠판 보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집합 문제를 풀 때 그 어떤 조건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면 항상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라는 집합을 A라고 잡아보고 여기에다가 원소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뭐 충분하잖아. 뭐야? 5, 10, 15, 20, 25, 30 이하니까 30까지도 들어가지게 되겠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또 객관식인데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4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 틀려?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5가 A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12가 A에 속한다. 맞아요? 이거 틀렸지, 그치?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18은 속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속하지 않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니? 자, 오케이. 뒤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요. 원소 나열법으로 적혀 있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적어보고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건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는 누구의 약수야? 10의 약수지, 그치?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여기 봤지만 5의 양의 배수 이런 말이 적혀 있는 즉슨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오면서 양의 배수라고 이제 정의를 해줘야 이 마이너스 배 된 것도 이제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의미를 주고 얘를 조건제시법 나타내면 x바, 자,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x바 x는 뒤에 이제 이거 설명을 해주면 돼. 누구의 약수라고? 그렇지. 10의 양의 약수다. 요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 6, 9, 12 얘네들 어떤 수입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무한집합 맞아. 근데 이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적을 거야. x바 x는 누구의 무슨 수? 3의 양의 배수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x바 x는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x바 얘가 원소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를 적어보자. 좀 귀찮겠는데 뭐부터 다 쓰면 되니? 2, 4, 6, 8, 10, 12까지 써주면 되겠죠. 1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얘들아, 쌤이 지금 집합기호를 조금 빨리 쓴다고 이런 식으로 정대 집합기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요거야. 알겠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이렇게 써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x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하고 있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어. 나머지가 1이 돼야 돼. 그러려면 3의 배수보다 1이 큰 수가 돼야 되거든. 됐지? 일반적으로 너희가 4부터 생각하는데 4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 근데 요거 말고 1도 됩니다. 1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지만 나머지는 1이잖아.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얼마 될까 이제? 7. 그 다음에는 10. 요런 식으로 해서 쭉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끝없이 가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지? 자, 바로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쌤이 아까 전에 여기에선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살짝 정정하자면 요런 스타일은 하나쯤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자. 자, A라는 집합에 0, 1, 2 원소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B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때 B 집합을 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야, 봐봐. B라는 집합은 얘를 원소로 가지는 거야. X랑 Y를 더한 것을. 근데 X랑 Y가 도대체 누구냐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 X라는 것은 누구에 속하는 원소? A에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0, 1, 2가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또 Y라는 값도 A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Y라는 값도 0, 1, 2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 자, C를 할 때는 쌤이 그냥 바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이니까 좀 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헷갈릴 때는 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좋아. X랑 Y가 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쭉 적어볼게.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였지.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얼마? 2였잖아.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집합에 써야 될 건 얘네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적어야 되겠죠. 자, 0, 0 더하면 0. 여기는 1, 2. 됐죠? 1, 2, 3. 이해하고 있지? 요 라인 이렇게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 3, 4. 요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B의 원소가 되는데
쌤이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귀에는 없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원소를 적을 때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건 그냥 한 번만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지금 1이 2번 나왔지. 그때 그렇다고 집합 안에 1을 2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오케이?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는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본다면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0, 1, 2, 3, 4 이렇게 5개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헷갈리면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하면서 문제를 또 풀어가도 돼요. C라는 집합 보자. 요거는 바로 한번 가볼게. C는 X랑 Y를 곱하라는 뜻이고 X랑 Y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원소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야. 0, 0 곱하면 얼마야? 0이야. 0, 1, 0, 2 곱해도 얼마야? 0이야. 됐지? 그 다음에는 1, 0, 1, 2 그리고 1, 1도 가능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1도 되겠죠. 이해가? 그 다음에 얼마 가능할까? 그렇지. 2가 됩니다. 1, 2 곱하면 되잖아. 1, 2. 그 다음에 얼마도 가능할까? 4도 가능해요. 자기 요거랑 요게 택해 줬을 수도 있잖아. 아까 여기 2랑 2랑 더했을 때도 있었고.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표를 작성해 봤으니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은 그 교재에 있는 걸 좀 참고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일단 1번은 여러분들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쌤이 적어보겠습니다. x바 x는 x가 뭐로 표현이 되는데? 3n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n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하고 있지. n은 1, 2 얼마? 3, 4. 그러면 우리는 원소는 x인데 x가 3n으로 표현돼. 이때 n이 될 수 있는 거 1, 2, 3, 4니까 1 넣으면 얼마니? 3. 2 넣으면은 6.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요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봐봐. 뭐뭐 들어갈까? 3, 6, 9, 12. 요렇게 원소 나열법, 원소 4개 가지는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거는 유한집합이죠. 2번 봅시다.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가 있니? 없지? 그러면 얘는 원소가 없는 거니까 무슨 집합이라고 해야 될까?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2번은 공집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집합도 이거는 이제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1과 2 사이인 기하분수래. 야, 기하분수는 이제 더 이상 약분 안 하는 그런 분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1과 2 사이에 기하분수가 딱 몇 개밖에 없나요? 엄청 많죠, 엄청. 그치? 여러분 그 교재에 이제 적혀 있는 답도 이제 되고요. 뭐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얼마? 4. 4분의 5. 얘네들 다 1보단 크고 2보단 작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의 차를 1씩 두면서 나타내 준다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무한집합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됐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자. 세자리 자연수. 세자리 자연수는 좀 많긴 하지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도 유한일까 무한일까? 유한집합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은 부등식 나와 있죠.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요것을 만족하는 무슨 수라고 되어 있니? 유리수라고 되어 있어. 이거 여러분들 근이 1, 2 나오고 사이값이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돼. 근데 생각해봐. 이 안에 유리수 어마어마하게 많죠.
1.1, 1.11, 1.11,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5번은 무슨 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1번부터 쌤이 쓰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에 여기 원소가 뭐가 있어? 0이 있지? 0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요건 얼마라고 적어야 될까?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0이 한 개 있잖아, 한 개. 0이 원소를 한 개 있는 거야. 그럼 요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 집합에 원소가 몇 개가 있냐고. 한 개, 한 개. 받아들여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봐봐. N 쓰고 이제 집합을 아예 나타냈어. N이라는 의미는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 집합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니?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2개. 됐어? 공집합이라는 놈과 3이라는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소로.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N, 요거는 그냥 바로 얼마라고 나타내주면 될까? 2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요런 건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쉬워 보인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풀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놈 봐봐.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거지? 그치? 안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몇 개예요, 얘는? 3개지, 3개.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값은 3이야, 3.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빼기 2. 계산하면 얼마? 1.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것도 맞았어. 요거는 맞았어. 답은 3번인데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N 3. 야, 이거 얼마니, 이거? 이 집합 안에 원소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원소가 몇 개인지 생각해야 돼요. 얘가 N5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야, 이게 얼마라고? 그냥 그 값이 1이야. 여기 안에 집합 안에도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지. 얘도 얼마인 거야? 1이야. 1이 1보다 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서 야, 이건 조금 긴데 잘 보자. N 0 더하기 N 공집합도 들어가 있고, 자, N. 자, 요번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걸 계산한 게 3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집합 안에 뭐가 원소로 있니? 0이 원소로 있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러면? 여기 집합에는 공집합이 있어. 공집합 자체야, 그냥.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0개야, 0개. 됐지? 자,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랑 얘랑 달라요. 요 집합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 집합 안에는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1개 있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요거는 뭐 쉬우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냥? 2. 이렇게 나와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두 개 다 싹 다 더해주면 답은 얼마입니까? 4라고 봐야 되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요렇게 끝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이제 좀 되게 쉬운 형태들, 기본적인 형태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16페이지 넘어가서 실력업 문제를 쌤이 하나 좀 풀어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는요, 여기 16페이지 6번을 쌤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종종 이제 시험에도 나와지고, 여러분들 RPM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 집합 있죠? 그 포함 관계를 이제 알고 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 공부를 하고 한번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집합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 알아봤는데 뭐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